폴을 처음 마음에 품었을 때처럼 뱃속이 간질거리는 통에 나는 사랑에 빠졌던 순간처럼 연신 웃음이 났다. 폴이 퇴사를 결정한 후 퇴사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매니저 진급이 머지않은 시점이어서 폴은 당연하게도 꼭 퇴사를 해야겠느냐, 고생한 게 아깝지 않느냐는 만류의 말을 듣긴 했으나 폴의 목표가 원래 매니저는 아니었다. 그가 쿠팡에서 일을 시작할 때 원했던 건 그저 새로운 방식의 삶일 뿐이었고, 쿠팡에서의 진급이란 건 부수적으로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일을 하다 보니 레벨이 올라갔으며 매니저 자리까지 가는 게 가능해졌을 뿐이었다. 만약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폴은 여전히 쿠팡에서 퇴사할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쿠팡이라는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바꿀 이유도 의욕도 없었을 것이므로. 폴의 퇴사 준비는 대부분 인수인계 과정이었다. 당장 폴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선임 레벨의 관리자가 드물어서 업무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는 인수인계와 자신의 노하우 전수에 더 열심히인 하루하루를 보낸다. 밤낮을 오가는 쿠팡에서의 근무 방식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보니 폴은 자기보다 젊은 관리자들이 너무 오래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들이 나름대로의 좋은 선택을 하리라고 믿어보겠다고도 했다. 결국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쿠팡에서든 어디에서든 남자는커녕 폴과 같이 나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그 역시 그러했다. 나는 폴을 볼 때마다 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수시로 했고, 아마 폴도 그러리라는 걸 알고 있다. 평생을 존재조차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오로지 감정이 아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엮였고, 우리는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이런 게 인생이라면 인생이 진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누군가 알려줬더라도 나는 절대 그 말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폴의 마지막 근무일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었고, 내일이 되어 새로운 달을 맞으면 폴은 더 이상 여기에 없을 것이다. 폴은 쿠팡에서 육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처음 해봤기에 그 생소한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지만, 눈꽃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땀의 현장인 물류센터에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폴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형태의 인생,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시간, 그리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일 필요가 있나를 알아볼 여유가 꼭 필요했다. 출근하는 그를 나는 다른 날보다 더 힘을 주어 안아주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마음보다는 그와 내가 숱하게 겪어온 고된 날들을 위로하는 뜻이 더 컸다. 나보다 더 힘껏 나를 마주 앉은 폴이 뿜어내는 열기가 사라지는 걸 아쉬워하며, 나는 다녀올게 라는 그의 목소리가 남은 채 닫힌 현관문을 보다가 바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오늘 폴에게 말하지 않고 쿠팡에 근무 신청을 했고, 자차로 출근하는 폴 몰래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할 계획이었다. 오랜만에 나서는 쿠팡 출근길에 이토록 들뜬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고, 들뜬 기분을 넘어 유쾌함까지 더해질 줄도 미처 알지 못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는 같이 버스를 타면서 안면이 익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는데 나를 알아보았음에도 별다른 눈인사조차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보통 폴이 출근을 하고 쿠팡에 도착을 하면 도착을 알리는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는데 폴의 사진을 기다리며 나는 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던 초유의 사태를 겪은 날, 나는 폴이 돌아오기 전에 전화로 미리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폴의 퇴근길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내 정확한 의도와 어조를 전달하기에는 얼굴을 보고 표정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한테 실망했을 것 같아서 두렵긴 한데 나는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나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돼. 내가 잘못한 거야? 자기 생각에는 내가 다 없던 일로 만들면 좋겠어? 나는 폴의 아버지가 교육감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런 경력이 오빠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폴은 자기가 교육감이었던 것도 아니고 설사 교육감이라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징계할 수는 없는 거라고. 자기는 다만 오빠의 의도를 미리 차단해서 오빠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고 해도 오빠가 내게 무릎을 꿇은 이유는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었다. 오빠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위원회가 꾸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오빠는 값싼 무릎을 이용해서라도 그 사태를 되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값싼 무릎. 그게 딱 오빠의 무릎에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면서 한 번도 존중이란 걸 해준 적 없는 동생에게도 주저없이 무릎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오빠라는 사람이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오빠의 말대로 해줬다면 오빠는 자기의 영리한 전략이 결국 먹혔다며 기세등등했겠지. 나는 오빠의 무릎과 눈물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살면서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오빠의 경우는 더 그러했다. 게다가 자기 인생이 이익이 달린 일 때문에 갑자기 뉘우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오빠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았다.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절대로. 폴은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안심한 듯 편하게 미소 지었다. 폴은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이유라고 했지만 폴이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일에 굳이 나선 것이 오직 나 때문이라는 걸 내가 모를 수는 없었다. 내가 폴에게 얼마나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지 세상에 나를 이토록 많이 섬세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폴에게 꼭 알려주리라고 나는 결심하게 되었다. 폴에게서 오빠가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건지, 앞으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들은 후 나는 실제로 언니에게서 오빠가 성비위,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사유로 파면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모와의 불륜이 꼭 파면 같은 중징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오빠의 경우 그 학부모와 3년 정도 관계를 이어왔기에 고의성이 너무 짙어서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
오빠는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한다지만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였다. 가능한 한 애를 써본다면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뀌는 정도일까? 나는 오빠가 또다시 나를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금방 그런 생각을 접었다. 찾아와서 내게 할 수 있다고 오빠가 믿는 일이란 게 또다시 빌거나 위협하는 방법뿐일 텐데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오빠는 교직에 아직 미련이 남은 사람이니 어떤 식으로든 폴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폴에게서 도착했다는 사진과 메시지가 도착했다. 폴은 쿠팡을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엄지손가락까지 번쩍 들어 보인 모습이었다. 나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이따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폴은 그 이따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셔틀버스에서 내리자 곧 정윤을 만날 수 있었다. 시시콜콜 온갖 얘기를 나누는 정윤만이 오늘 내가 쿠팡에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윤과 나는 음모를 나누는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를 담은 눈길로 서로를 보았고 여고생들처럼 크크거리며 소곤거렸다. 나는 곧 폴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쿠팡에서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다시 그의 모습을 마주할 것이었다. 폴을 처음 마음에 품었을 때처럼 뱃속이 간질거리는 통에 나는 사랑에 빠졌던 순간처럼 연신 웃음이 났다. 그때는 웃음과 함께 늘 나 자신을 비웃는 자조의 감정까지 따라왔다면 그런 감정이 없는 지금 나는 더없이 자유로운 기분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기분을 연료 삼아 더욱 빨리 걸음을 재촉했다. 폴의 얼굴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